2020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캐노라. 야생동물 사진작가 리엔 카버에겐 특별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수년간 그녀의 집 근처에 자주 나타나 카버가 직접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예뻐했던 숲속의 친구, 사슴 캐럿이었습니다. 오. 와, 그러니까 야생동물인데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도 지어주고. 말이 돼? 와. 자, 그런데 어느 날 마주한 캐럿의 충격적인 모습. 어이구, 뭐야? 누군가 이 캐럿을 사냥하려 했던 건지 캐럿의 머리와 목덜미를 관통한 저 화살. 어이.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치명적인 부위는 피해 사슴 캐럿은 목숨을 건졌고요. 그렇게 화살을 머리에 꽂은 기이한 모습으로 숲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야생동물을 데리고 가서 수술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저 아이가 일단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당시 산림청 관계자들과 전문 사냥꾼들은요. 아유, 화살이 겨우 출혈을 막아주고 있는데 그 잘못 뽑았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냥 두는 게 상책입니다. 사슴 캐럿을 치료하는데 비관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수년째 인사를 나누며 정을 나눴던 캐럿에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카버. 캐럿의 사연을 널리 알려봐야겠어. 그럼 분명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생길지도 몰라. 캐럿 더 매직 디어, 일명 마법의 사슴 캐럿. 손수 캐럿의 SNS 페이지를 만든 뒤 캐럿의 사진과 사연들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런 카버의 간절한 마음이 다행히 캐럿의 화살 제거 수술이 추진됐는데요. 그런데 아니 캐럿 녀석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애타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친구 카버의 간절함이 닿은 걸까요? 드디어 포획 성공! 생포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무사히 생포해 사슴 캐럿의 화살 제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저 녀석이 저 은혜를 알겠다 이제. 네, 알것 자기가 같아요. 은혜를 입은 걸 알 것 같아. 네. 잘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당시 그 지역은 무려 영하 22도까지 기온이 떨어진 극한의 한파. 이에 아직 성치 않은 몸의 캐럿이 걱정이 됐던 카버는 캐럿을 찾아 숲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캐럿의 자취는 온데간데 없어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려던 순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캐럿. 이건 아는 거다. 거의 반려사슴급인데 이거.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난 설마 했거든. 네. 야생이라 뭐 이렇게 친근함을 표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네. 캐럿 더 매직 디어, 말 그대로 마법 같은 사슴. 희망의 상징으로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기자님들은 평소에 부모님 얼마나 자주 찾아뵙나요? 뭐 겨울에 한번 갔습니다. 겨울에 지금 봄 지난 봄이면은 네. 또 가야죠. 아마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들 반성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리틀 핸즈는 세상 귀여운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구 내 새끼 이리 오. 리틀 핸즈를 보자마자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고요. 리틀 핸즈를 품에 꼭 안아주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2019년부터 매일매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할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캐나다 유교 보이, 아니 유교 라쿤 리틀 핸즈입니다. 저 라쿤이 매일 온다고요? 우리가 리틀 핸즈에게 좀 어머. 배워야 돼요. 아, 그래요? 저희 진짜 손주처럼 안겨 있다 오른쪽에. 2018년 야생동물 재발센터에서 근무하던 린다의 딸 니키는 우연히 길가에 홀로 버려진 어린 라쿤을 구조하게 됐는데요. 너무 귀엽죠? 어떻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보호가 필요했던 상황. 하지만 당시 모든 야생동물 보호소가 다른 동물들도 꽉 차서 새로운 동물을 들일 수 없었고요. 결국 니키는 라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리틀 핸즈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니키의 엄마 린다는 귀여운 외모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리틀 핸즈를 보자마자 사르르 녹으며 fall in love. 하루 5번의 젖병을 물려가며 마치 손주를 돌보듯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아, 그렇게 됐구나.
어떡해. 자, 린다가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에 건강해진 리틀 헨즈는 몇 달 후 야생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야생으로 돌아간 리틀 헨즈는 할머니 린다의 사랑을 잊지 않고 3년이 넘도록 거의 매일같이 숲에서 마을까지 내려와 린다의 집을 방문. 할머니 품에 콕 안겨서 애교를 떨며 무난 인사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엄마를 잃고 길에 버려졌던 어린 라쿤에게 린다가 엄마이며 린다의 집은 언제든 배불리 먹고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였던 거죠. 할머니 이사 못 가겠다. 엄마로 안 같아, 엄마로. 진짜. 낳아준 엄마. 린다는 리틀 헨즈를 떠나보낸 후에도 계속해서 갈 곳 없는 버려진 라쿤들을 돌봤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야생으로 돌려보낸 다른 라쿤들도 린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꼬박꼬박 그녀를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라쿤맘이네, 완전히. 린다 할머니를 통해 목숨을 구하고 제2의 삶을 선물 받은 라쿤들. 어쩌면 린다도 라쿤들에게 손주 사랑 듬뿍 받는 제2의 삶을 선물 받은 건 아닐까요? 2022년 브라질 미네이로스. 평소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사용하던 필리페는 욕창 때문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홀로 생활하던 그에게는 병원을 찾아오는 가족도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페가 입원한 뒤 계속해서 병원 주변을 서성이던 셰퍼드 한 마리. 바로 필리페가 기르던 반려견 맨드레이크였는데요. 맨드레이크는 마치 병원에 따라온 게 한두 번이 아닌 듯 병원 건물 안으로는 들어오려 하지 않고 정문 주변을 맴돌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병원은 대부분 그 반려견들이 출입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뭐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야, 근데 강아지가 딱 선을 지켜줬네. 기특하다.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병원 주변을 서성이는 맨드레이크의 정성에 의료진들도 감동. 병원 소독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맨드레이크가 복도까지 들어올 수 있게 허락을 했습니다. 맨드레이크는 필리페를 만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얼굴을 비비며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와, 신기하다. 진짜. 사람보다 낫죠? 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한 거잖아. 그 주인한테 혹시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병원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필리페의 보호자 역할을 든든하게 한 강아지 맨드레이크. 필리페가 퇴원하는 그 순간까지 조용히 병원 복도에서 생활하며 그를 지켰다고 합니다. 병원 사람들이 그런 맨드레이크에게 음식과 물을 챙겨주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필리페가 퇴원하던 날, 필리페는 집으로 돌아갈 때도 앰뷸런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사람들이 반려견 맨드레이크를 필리페와 함께 앰뷸런스에 태우려 하자 맨드레이크는 탑승을 격렬히 거부합니다. 일본 의사 파비아는 개가 앰뷸런스에 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물이 이렇게 사리 판단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타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럼 여기 안 타면 집에 어떻게 갔지? 똑똑한 것 같아. 자, 어떻게 돌아갔냐고요? 네. 어머. 앰뷸런스 탑승을 격렬히 거부했던 맨드레이크는 앰뷸런스를 가드하듯 옆에 꼭 붙어 달렸고요. 이에 앰뷸런스 기사는 속도를 낮춰 약 8km 떨어진 필리페의 집까지 낮은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강아지다. 아, 저걸 배려해서 천천히 가주는 저 앰뷸런스 기사님도 고맙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개가 사람보다 훨씬 진실한 것 같네요. 변하지 않는 인간과 개의 우정 정말 감동입니다. 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보호자도 지키고 지킬 선도 제대로 지킨 의리의 반려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닐까요? 2018년 그리스 나프팍토스 지역. 거리를 헤매던 유기견 매니오스는 한 동물 보호단체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서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던 데다가 슬개골도 탈구가 돼서 어머, 어떡해.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진짜 뼈만 남았네. 완전 뼈만 남은 거예요. 해당 사연을 들은 켄트 출신의 60세 조앤 로웨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입양을 결심.
그녀가 살고 있는 영국으로 유기견 매니오스를 데려왔습니다. 조연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마음의 문을 열어가던 매니오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니오스는 조연이 안아줄 때마다 그녀의 겨드랑이 쪽 냄새를 격렬하게 맡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자 조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소엽 유방암입니다. 초기에 발견해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20년 전 유방암 이력이 있었던 조연은 꾸준히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매니오스를 입양하기 직전에도 검사를 했지만 당시에는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니오스가 아니었다면요. 암을 그냥 방치할 수도 있었던 상황. 다행히 매니오스 덕분에 안전하게 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후각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뭔가 이쪽 겨드랑이 아니 이쪽에는 좀 냄새 다른 데를 인지했던 것 같아요. 이야,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2015년 일본 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요. 암 환자의 소변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고요. 개가 이를 식별하는 정확도가 99.7%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와. 뿐만 아니라 환자의 호흡에 있는 화합물에서 유방 및 폐 형태의 질병의 냄새도 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자의 질병을 발견한 개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니오스의 행동도 우연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지켜준 은인에게 은혜를 갚은 매니오스 덕분에 암을 발견한 조연은 매니오스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어요. 정말 달콤한 강아지예요. 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짜 후각이 민감하잖아요, 걔는. 암까지 발견한다는 건 정말 믿기질 않네요. 아 근데 진짜 은혜를 제대로 갚았다. 생명을 구할 수가 없고. 지굿부시는 귀여움에 특별한 능력까지 지닌 강아지들. 강아지가 정신 건강에 신체 건강까지 구하니 진정한 우리 집 주치 닥터견 아니겠습니까? 2019년 8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주택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미처 불길을 빠져나가지 못한 80세 노인이 주방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곁에는 노인의 반려견 프리스키가 있었습니다. 노인과 프리스키 모두 연기를 들이마신 위급한 상태.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착하지? 이리 와. 얼른 가야 한다고. 소방대원이 프리스키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꿈쩍도 안 한 프리스키. 분명 불이 난 집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극강의 고통을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그 무서운 공간, 불이 난 집에서 바로 도망치기는커녕 심지어 구조의 손길조차 거부하고 끝까지 보호자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아니, 뜨거운 불을 보면은 도망가는 게 본능입니다, 사실. 어쨌든 도망치면 자기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도망칠 수 있었고. 죽을 수도 있는 건 본인도 알고. 보호자와 프리스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보호자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 눈을 감고 말았는데요. 사람들은 프리스키만이라도 살려보려고 했지만 프리스키 역시 너무 많은 연기를 들이마셔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자, 곧장 산소 호흡기를 차고 주사를 맞으며 치료에 온 힘을 쏟았지만요. 혹시 하늘로 먼저 떠난 보호자가 행여나 길을 잃을까 걱정이 됐던 건지 끝까지 보호자를 지키고 싶었던 프리스키는 보호자가 떠난 지 불과 하루 뒤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야, 진짜 살려는 본능을 앞서는 건 없잖아. 근데 그걸 바로 눌러버리고 네. 보호자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저건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끝까지 보호자의 곁을 지키고 결국 보호자의 뒤를 따라간 반려견 프리스키. 함께 건넌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는 늘 행복한 산책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종은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아주 긴급했던 사건 영상입니다. 지금 자전거 타고 가고 있죠? 강아지가 가네? 뭐야, 어떡해. CCTV에 포착된 충격 영상.
당시 4살 소년 제레미는 집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웃집 개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더니 갑자기 제레미를 공격한 겁니다. 제레미의 다리를 물고 흔들어버린 맹견. 어린 제레미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는데요. 그리고 어린이보다 좀 강아지가 커요. 제레미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 그런데 이때 제레미를 구할 히어로가 나타났습니다. 나 지금 뭐 잘못 봤어? 고양이 맞죠? 무슨 고양이. 번개처럼 달려와 온몸을 날려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제레미를 구한 히어로는 고양이! 제레미의 반려묘 타라였습니다. 반려묘. 와. 보통 고양이들은 보호자를 집사로 부리고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보호자마저도 물고 핥히고 까칠하고 도도한 친구들이지만 고양이 타라는 달랐습니다. 사실 타라는 스트리트 출신. 5년 전 제레미의 부모가 구조한 길냥이였는데요. 추운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위기였지만 제레미의 부모 덕분에 따스한 보금자리를 얻게 된 타라. 이후 고양이 타라는 제레미의 탄생도 함께 지켜보며 제레미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고마운 제레미 가족에게 은혜를 갚으려 한 걸까요? 사건 당일 제레미가 맹견에게 공격당해 비명을 지르자마자 고양이 타라가 곧바로 돌진. 용감하게 맹견을 물리쳤고요. 맹견이 도망가는 뒷모습과 다시 돌아와 제레미가 안전한지까지 재확인했습니다. 다시 왔다는 거는 괜찮으십니까? VIP? 뭐 이런 거야, 지금. 거의 그렇죠. 이처럼 용감한 타라의 활약상은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고요. 스타덤에 오른 고양이 타라는 고양이로서는 최초로 LA 동물학대 방지 협회의 히어로 도그상을 수상. 아니 상의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캣이야. 보통 개만 있었나 봐 이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적이야 너무. 너무 예외적인 거죠. 보통 고양이가 안 저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타라처럼 고양이가 사람을 살린 사례가 워낙 없다 보니 없어. 원래 강아지들에게 수여하던 상이어서 이제 이름이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트로피의 도그를 캣으로 급조해서 상을 수여했습니다. 저거 귀엽다. 개냥이다, 개냥이. 히어로 캣.